13 사과, 마법이 담긴 단어,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벤자민 디드레일리. 몇 년 전 청소년들에게 언제 부모님이 고맙게 느껴지는지를 물어본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1위가 무엇일까? 맛있는 것을 사줬을 때? 용돈을 많이 줬을 때? 칭찬을 해줬을 때? 모두 아니다. 부모님이 고맙게 느껴질 때. 1위는 부모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이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털어내지 못한 이유. 어린 시절 부모한테 상처받은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늙어서까지 부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부모님이 잘해준 99가지는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서운하게 했던 한 가지는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이라고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깊이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니 어머니가 남동생에게는 쌀밥을 주고 자기에게는 보리가 섞인 밥을 주면서 하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분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털어내지 못해 힘들어했고,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를 평생 미워하고 원망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만약에 그분의 어머니가 어느 날 다정하게 딸의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아무개야, 그땐 정말 엄마가 어리석었다. 내 오빠가 홍역으로 죽고 내 동생이 하나 남은 아들이라 아들만 귀하게 여겼구나. 어린 내가 받을 상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털어쓰면서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계속 엄마를 원망했을까? 그동안 쌓인 응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을 해결하고 감정의 골을 메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군가가 먼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 미안해. 실제로 2014년 미국 마이애미, 미네소타, UCLA 대학 합동 연구팀은 성인 337명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불만이 현저하게 줄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사과를 한 가해자들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아마도 자신의 성장 과정에 비하면 자식의 행동이 성에 차지 않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게 도와주려면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칭찬, 격려, 위로보다는 무시, 비난, 질책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강한 카리스마의 길을 펴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나를 아끼고 위하는 자존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부모는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벽이고, 그 벽을 넘어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는 자식에게 져줄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부자지 간의 갈등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전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없다. 그러므로 사과할 일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그렇더라도 혹시 아이들을 서운하게 했던 일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녀에게도 물어보자. 만약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의 말을 반박하거나 변명만 하려 들지 말고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자. 그 순간 모든 것이 풀린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자식이나 부하 직원 등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먼저 인정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나는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일은 없다고 늘 강조한다. 다음은 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실천한 사례들이다. 자존심에 쇠서 도통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책을 읽고 뭘 망설이냐 싶었죠. 그런데 참 힘들대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때 엄마가 너한테 화낸 거 미안해. 순간 딸아이의 얼굴이 햇살처럼 밝아지더군요. 근데 왜 그 순간 눈물이 나는 걸까요? 자존심이 센 엄마가 10대 딸에게 교수님, 하마터면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소중한 것을 잊은 채 살 뻔했습니다. 저도 교육자라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집에서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 가끔 가족들에게는 심한 말을 하기도 해서 아내한테 충고를 듣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요새 말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너무 꼰대짓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지난번에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야단친 것이 미안했지만 뒤늦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자니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오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지난번에 너무 화내서 미안하다. 속 많이 상했지? 그래도 아빠가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아직 단문자는 못 받았지만 속마음을 표현하고 나니 너무너무 후련합니다. 마이너스 50대 교장 선생님이 아들에게 아버지와 다투고 난 후 부끄럽지만 부모님과 석 달째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으며 억울함과 분노,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넘기지 말자고 다짐하고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 왔냐? 고 하면서 당황해 하시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시며 에이, 됐다고 하시면서 나도 잘못한 게 많지.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마흔이나 된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마이너스 40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법 같은 단어, 소리, 미안하다는 말은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첫째, 제 탓입니다. 둘째,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은 당신이 틀렸고 상대방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관계 회복에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소리라는 단어를 마법이 담긴 단어, 매직워드라고 부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 전달하는 것과 같다. 첫째,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둘째,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셋째,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별거 아닌데도 사과를 미루다가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겸연쩍거나 쑥스러워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소중한 관계를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서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둘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잘못을 인정하면 마음이 괴롭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진솔한 사과를 하지 못한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면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포착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과를 했을 때 상대방이 보일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이 두렵거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사과를 꺼리게 된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도성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잘못이 있다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했는지 따지지 말고 얼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눈을 피하면서 마지못해 입으로만 사과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자. 관계 회복을 위한 사과 태도 10가지 사과의 10계명. 1. 적절한 타이밍을 파악하라. 사과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라면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2. 직접 만나서 사과하라. 전화나 문자, 메시지보다는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사과하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직접 찾아가면 상대방에게 진심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진다. 3.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그냥 미안하다고 애매하게 사과하면 안 된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진지하게 말하라. 눈을 피하는 것은 진심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5. 잘못과 책임을 확실히 인정하라. 사과를 할 때는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진지하게 자신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상방과실을 들먹이거나 변명이나 핑계를 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6. 조건을 달지 말고 사과하라. 나만의 잘못은 아니라거나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나도 사과하겠다는 투의 조건부 사과 역시 역효과를 만든다. 사과를 할 때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7.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라. 사과를 하고 난 후 상대방이 말을 하면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면서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8.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표시하라.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가 겪는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진심을 담아 자신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9.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신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다. 10.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Q. 잘못했는데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아직 사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사과를 하겠는가? 키포인트.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 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아프리카 속담에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는 말이 있다. 타이밍을 놓쳤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서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원모어 100년 해로의 비밀. 여보, 미안해.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 그 답을 말해주는 부부가 있다. 2005년 5월 31일 기네스북은 1925년 6월 1일 결혼한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 105세의 시와 그의 부인 플로렌스 100세의 시가 결혼기간 80년, 과부부 나이 합산 205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6월 1일 80회 결혼기념일을 맞은 에로스미스 시 부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부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말했다. 그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부인 플로렌스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도 남들처럼 종종 다투곤 했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지요.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키스를 나누며 꼭 껴안은 채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샵 이민규 교수 샵 명언산책 샵 관계와 소통 샵 심리법